오늘도 손실 많아서 걱정이신 분들이 또 게시판에 얘기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빠르게 바쁘게 정확하게 네, 오늘도 저희 움직여 보겠습니다. 전화 먼저 받아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오늘 어떤 거 네. 궁금하세요, 소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어떤 거 봐드릴까요? 네, 큐라키요. 큐라클 가지고 계세요? 네. 맞으시죠?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0%하고 네. 26,550원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급락 나와가지고 좀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지난 이틀 동안에 많이 빠졌네요, 주가. 네네네. 예, 뭐 이유는 좀 살펴보셨어요? 주가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예. 아니, 그냥 그거 텔레비에서 보고 그냥 좋다 그래서 그냥 얼른 뒷날 했더니 네. 바로 그 뒷날부터 바로 그냥 내리 빠졌어요. 그러면은 매수 시점이 6월 9일이세요? 혹시 시청자님? 네네. 나흘 전이시군요. 그리고 나서 바로 네, 급락이 올라갔다가 나왔고. 오전에 올라갔다가 예. 오후에 그거 샀거든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네.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진입하신 종목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흘밖에 안 됐는데 심란하신 상황을 많이 겪으셨네요. 사시고 나서. 어떤 점 가장 궁금하세요?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네네. 싶어갖고. 일단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부가 되신 상태는 아니신 거죠. 매수 추천 네, 받으셨기 네,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기회 하면 큐라클 어떤 겹인지 들어보시고 그래야지만 네, 아마 네. 판단이 더 서실 것 같거든요. 들고 가야 네, 되는지 네. 흔들림을 버텨내야 되는 구간인지 저희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드릴게요. 네, 네. 네. 아이고 사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운 시세가 나오셔가지고 공부도 조금 더 하시면서 큐라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낙폭과대주잖아요. 신규 전문가님 어떻게 점검하세요?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많이 빠졌다고 보이지만 네. 실제로 낙폭과대인지 아닌지는 이제 사실 이런 바이오들 이 회사도 이제 계속 적자 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어떤 밸류를 측정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를 기반으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차트를 좀 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빠진 이후에 가격 조정은 나왔고 작년에 이제 그 7월 달에 일단 상장이 됐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에 들어간 걸로는 보입니다. 이 회사가 그 지난번에 뭐 상한가도 나왔네요. 보니까 4월 달에 상한가도 나왔는데 이 회사가 모멘텀이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은 황반 변성 쪽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대표 이야기로는 뭐 이제 지난 이제 IR 할 때 보니까 황반 변성 자기네들 약물 시장이 2조, 3조 한 해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되기만 한다면 바이오 기업들을 그렇죠. 되기만 한다면 그렇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것을 시장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시장 같으면은 그런 얘기가 굉장히 잘 먹히고 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바이오 쪽을 안 보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막 급등했던 부분들을 지금 다 그 가격을 다 되돌리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먹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 또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바이오 종목들이 다 그 가격 되돌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은 거의 잡아가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상승으로 되돌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봐야 되고 그 신호는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이 일단 아직까지도 이 추세 돌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가 셀트리온이 일단 17만 5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확인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힘을 좀 얻어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닥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큐라클도 지금은 좀 보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회사가 뭐 모멘텀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전망이 어두운 회사도 아니고 바이오 쪽에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자기네들 자체 뭐 파이프라인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절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 종목도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바이오 지금 바이오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요. 지금 뭐 어떤 종목이 그런 종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움직임에 저는 좀 뭐 견딜만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번 그 27,000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모멘텀은 미국 쪽에서 이제 바이오 행사가 있을 때 발표 기업이 됐다.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이제 발표 기업이 됐다는 얘기는 기술력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괜찮은 모멘텀이라서 바이오 쪽 심리가 지금 문제입니다. 심리 좋아지면은 올라갈 종목으로 보이고요. 일단 45,000원까지는 아마 그러면 올라갈 거예요. 단지 이제 지금 시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또 급락 가능성도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한번 무너지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손절가 정하세요. 예, 손절가는 16,200원으로 정하시고요. 거기 안 깨지면은 일단 들고 가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예, 손절가 깨지면은 조금 한 20% 좀 넘게 손실이긴 하시지만은 시장이 그래서 그렇다 그러고 한번 던지실 생각하시고요.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니까 조금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하십시오. 지금은 좀 목표가 설정 크게 의미 두지 않으시는 거죠? 45,000원 일단 잡아보는데 네. 만약에 올라가서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 아마 더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큐라클은요, 시청자님, 일단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손절가랑 이제 좀 돌파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보시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거든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시간은 좀 여유 있으세요? 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네, 지금 바이오주에 대한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돌아서야 되고, 큐라클은 네, 이제 네. 조금 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지만 퍼포먼스 강해질 거라고 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간은 조금 필요할 거라는 거 감안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바로 진단 받으시네요. 들어가고 이상하니까 신호 안 좋아서 진단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신기수 전문가의 판단 들어봤습니다. 게시판 유튜브 오늘 종목 많이 올라오네요. 박예린 캐스터. 네, 바로 이어서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존버왕님이 남겨주신 댓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효성 TNC 매수해도 될지 매수 문의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우리 시청자님이 직접 이 효성 TNC 매수 결정에 있어서 ESG 기업 등급 평가도 살펴보셨고 재무제표, 배당금 그리고 사업 비중까지 꼼꼼히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점 대비 60% 가까이 하락한 부분이 조금 걱정되신다고 해요. 효성 TNC 담아봐도 괜찮을지, 또 이 효성 TNC가 섬유 쪽으로 사업 비중이 높아서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엮일 수 있을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곧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효성 TNC를 매수 문의를 해주셨어요. 보통 이제 진짜 쉬운 진단 와가지고 항상 물린 이제 종목들만 문의를 받다가 매수 문의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기분이 좀 색다릅니다. 또 마침 또 가져오신 종목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자체가 성장성에 굉장히 많은 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로 일단은 본다면 이 명예회장, 조성래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사주를 계속해서 이 회장, 명예회장이 매입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주주가치 제고라는 그런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기업은 돈을 벌면은 이 주주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행위가 계속해서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올바른 그런 행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여기가 지금 저점이니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일단은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효성 TNC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냐 본다면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일단 스판덱스가 가장 큽니다. 스판덱스라고 하는 이제 섬유인데 원래 이 스판덱스라는 섬유는 그 듀폰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다가 이제 효성 그룹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을 들여서 이 스판덱스의 시장 점유율을 최근에 1위를 탈환을 했고요. 이 스판덱스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지금 전 세계 33% 정도 해당을 합니다. 그만큼 이 실적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섬유 부분에서 33%나 가져간다는 거는 앞으로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실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시자면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으로만 지금 1조 4천억을 벌어들였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영업이익으로만 1조 클럽에 달성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때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높은 주가를 형성을 했다가 지금 결국에는 이게 주가가 다시 떨어진 이유가 실적이 다시 내려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죠. 예상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스판덱스에 대해서 항상 그렇잖아요. 중국은 좀 옆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있으면은 따라하기에 거의 이제 고수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쁜 감정도 있고, 이제 뭐 배워야 될 점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효성 TNC가 스판덱스로 앞서 나가고 있을 때 이 중국이 이 스판덱스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의 기본 원리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중국이 이 물량을 늘렸고, 거기다가 중국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봉쇄를 하면서 또 중국이 또 수요도 많이 가져갔어요. 이 스판덱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만들기도 많이 만들고 사기도 많이 사는 나라였는데, 여기다가 봉쇄가 묶이니까 이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효성 TNC의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중국에 대한 그런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이 공급량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충분히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신호로 지금 제가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저가가 계속해서 이 격차가 낮아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 격차를 보시면 격차가 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는 바닥을 다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지금 바닥 지지를 다지는 와중에 저는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상승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즉 상승 추세를 만드는데, 전환을 하는데 항상 필요한 게 거래량이다. 그 힘이 필요한데, 그러한 거래량이 들어와야 이 효성 TNC의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효성 TNC 같은 종목 안에서 예시로 말씀드리면, 자, 여기 2월 3일에 거의 이제 역사적인 거래량이 2월 3일에 이제 나왔어요. 이 2월 3일에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이 효성 TNC는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다시 돌아와서 주가가 조정이 오고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려면은 이러한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와 거의 비슷하게 거래량이 나온다면 이 효성 TNC가 그때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면은 그게 높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때가 다시 저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기준점을 잡아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거래량 체크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패턴으로 거래량이 나오는 패턴은 바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다가 눌림자리 주고 이 전고점 부분에서 다시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이거는 좀 주가가 좀 탄력성을 크게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 문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딱 찝어드리면은 정말 좋은데, 저는 그 거래량이 나오는 그 시점이 그 세력이라든지 큰 돈을 들고 매매를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그 고수들의 관점에서 그게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 거래량을 틈타서 같이 진입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버왕님의 매수분이 진짜 존버하지 않으시려면은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지 그 여부를 보고 들어갈 타점을 잡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문의에 현금 있으신 게 부럽네요 라고 저희 여론님께서는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현금 요긴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도 유튜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제갈공명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현대위아고요. 매수가 77,800원에 비중 25%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현대위아가 어제 오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종가는 59,2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현대위아는 최근에 자율주행 로봇 같은 이 지능형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간 현대위아가 쌓아온 적자를 이 로봇 시장에 진출하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위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꼭 신기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신기수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현대위아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충분히 갑니다. 이제 충분히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시장 전체가 지금 악재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심리 불안하고, 또 자동차 쪽도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까지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자동차 섹터 쪽도 지금 한 지난주 정도부터 좀 안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겠다라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 그러면 조금 대응은 필요합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부품업체의 그 중심에 있는 데가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예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현대위아가 현대모비스에 비해서 뭔가 좀 그 그룹 내에서의 중요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그룹 전체가 자동차 사업을 하는 회사지만은 앞으로의 비전을 보게 되면은 뭐 별게 다 있죠. 로봇, UAM 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현대위아가 지금 차지하는 위상이 지금은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에 비해 보면 상당히 좀 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은 현대위아는 분명 좋은 기업으로 지금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자동차 전체의 심리가 언제 좋아질까? 저는 이제 화물연대 파업 끝나면은 다시 돌릴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되면 자동차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시 또 이제 상승이 시작될 걸로 봐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동차 쪽은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공급망 뭐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예요. 만들어도 안 팔리는 것보다는 만들지 못해서 못 파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만약에 만들지 못하는 어떤 그 환경이 개선만 된다면은 그러면은 만드는 대로 팔리는 거니까 그 굉장히 시장은 지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자동차 부품 쪽에는 저는 들고 있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저점이 57,500원인데 25%시라서 조금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7,0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한번 살짝 비중은 좀 줄이세요. 한 10% 정도 덜었다가 나중에 다시 재진입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들고 계시고 일단 본전가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본전가 갔을 적에 다시 한번 좀 전망을 봐야 되니까 한 8만 원 정도 지금 본전가 딱 7천 원 정도 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점검 도와드렸고 저희 전화성사님 오래 대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연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CJ 제일재단이 예, 제일재단 궁금하세요. 얼마에 40만 원에 사셨을까요? 10% 샀더니요. 40만 원에 10%. 네, 좋다는 들어가신 지 오래되시지는 않으셨어요? 오래 안 됐어요. 그러시죠. 그리고 나서 네. 바로 손실권이세요, 송대님? 네. 하시고 나서? 어떤 점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좋다는데 본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본전 이상을 보고 들어가셨을 텐데 지금은 네. 조금 마음이 소심해지신 거죠. 일단은 매수가 네. 회복에 급하시고 원래 생각하셨던 기존의 목표가는 얼마 잡으셨어요? 45만 원 간다 걸려 샀는데. 45만 원이 예정가이신데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계획대로 밀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수가라도 회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지 저희도 같이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저희 시청자님이 걱정하실 만한 게 어제까지 국어일제 음봉이 떨어지면서 좀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거든요. 차트상으로도 불안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 분위기도 지금 안 좋습니다. 40만 원 일단은 바라볼 수 있는 건지 먼저 봐주셔야겠는데요,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일단은 매수를 하시고 지금, 하필 타이밍이 지금 계속해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실 이게 주가라는 게 이게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면 또 갑자기 희망이 생겨서 또 이제 들고 갈 힘이 생기는데 지금 사시자마자 거의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걱정이 그만큼 또 크실 것 같아요. 그만큼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결과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요소들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니가 4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자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에 대한 그런 위축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 CJ 제일제당의 그런 주가 하락을 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지면서 금리 인상 시즌이 끝난다면 다시 CJ 제일제당의 그런 매출이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나올 거다라고 일단은 큰 틀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CJ 제일제당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 이유로 보시면은 이 코로나 때 아무래도 집에
아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CJ제일제당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이제 만두죠, 만두. 네, 비비고 만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HMR이라는 게 뭐냐면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편식이라고 해서 맛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맛이 있어서 이게 지금 전 세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비비고 만두가 굉장히 또 성황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만큼 이 HMR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정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MR에 대한 그런 실적이 꾸준히 저는 나올 거라고 여전히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어서 CJ일제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스페셜티라고 있는데 이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종류의 그런 제품들 를 의미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고부가예요. 이 스페셜티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이 부가가치에 대한 그런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저는 플러스 요소로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CJ제일제당이 뜬금없이 또 바이오 사업을 또 합니다. 뭐 바이오라고 한다면 뭐 임상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라이신 같은 이제 아미노산과 관련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신이라는 그런 제품 자체도 계속해서 이 바이오 쪽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 제품들도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료용 아미노산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CJ제일제당이 하반기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CJ제일제당의 그런 HMR 간편식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스페셜티로 매출도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 사업까지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 탓이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고 즉 이제 물가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그 부분이 시장이 해소가 되는 순간부터는 CJ제일제당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CJ제일제당의 한번 추세를 보면은 지금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변동이 굉장히 크다고 나타나고 있지만 주봉상으로는 아직도 저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추세를 기반으로 해서 CJ제일제당은 어떻게 본다면 물가 상승률과 동반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뭐 만두값이 올라가고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판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업 분석을 보더라도 지금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매수가 40만 원은 충분히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한 그런 적정 가격은 한 33만 원 라인에서부터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지가 나온다면 40만 원 그리고 목표가를 설정하셨던 45만 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시기는 하반기 이후로 하반기 말쯤으로 저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5만 원 가격에 대한 시기 얘기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뭐 진입 타점이 약간 아쉽기는 한데 비중 더 실으실 수 있으신 여유가 있으시면은 또 늘리셔가지고 조금 길게 보시면은 수익 괜찮게 나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아니, 너무 길게 봐야 돼요. 네. 하반기 정도 45만 원 예상 목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뭐 정확한 시점을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시간 투자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세요,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CJ제일제당 봐드렸고요. 다음은 또 유튜브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저희 살려님께서 신기술 전문가님이 술 마시면 이라는 또 이 넌센스 퀴즈 내셨는데 신기술 이렇게 또 유머를 발휘할 정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자주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종목 이어서 볼까요? 저희 신규 전문가님께 토스된 종목이 휴캠스, 네, 올려주신 나비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 24,000원대 진입하시고 비중 많지 않으세요? 네, 10%. 요즘은 요즘에 단골 질문이거든요. 그냥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요? 이렇게 문의 주셨네요, 전문가님. 뭐 이제 시간 투자하신다면은 이 종목도 이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지금 지금은 이제 TKG 휴캠스죠. TKG 휴캠스가 보면은 이제 12개월 선행 PR이 지금 6점 몇 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이 종목이 뭐 한 20회까지 가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금 뭐 싸기 때문에 그럼 뭐 엄청나게 또 갈 거냐. 근데 이제 이렇게 보기에는 이 종목의 이제 특성이 이 종목이 지금 속해 있는 이제 뭐 그 우레탄 원재료 쪽 시장이 상당히 그 업황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에요. 올해는 좋은 사이클이라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900억대인데 올해 1900억까지 바라보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사이클이라서 이제 올해는 아마 주가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신고가를 또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올해는 1900억대인데 내년도 전망도 1800억대, 또 내후년도에는 1400억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는 좋다는 거 알겠는데 내년도는 잘 모르겠다. 내후년도도 잘 모르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이 회사 지금 스프레드가, TDI 스프레드가 뭐 엄청나게 지금 좋을 걸로 나와서 아마 영업이익률 자체도 30%까지도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한번 제 생각에는 2만 한 7, 8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 8월달쯤 돼야지 이 회사는 아마,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 목표가는 한 2만 8천 원 정도, 2만 7천 원, 8천 원 사이, 그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만 한 7천 원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뭐 리포트라든가, 그런 시황 같은 걸 보시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가지고도 뭐, 이제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때 되면 또 이제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어쨌든 뭐 2만 1,000원 밑으로 박스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시장 때문에 2만 1,000원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더 담으세요. 10%시니까. 그렇게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2만 7천원에서 2만 8천원 사이 그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고, 네, 간결하게 목표가 함께 내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사조 씨푸드, 요것도 한 달 반 동안에 낙폭을 많이 키웠더라고요. 신고가 냈었던 종목인데, 먼길님께서 올려주신 씨푸드 접근가가 근데 낮으신데요. 지금 5,300원이어가지고, 지금 주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수익권이십니다. 네, 5,500원대에서 오늘 마감 나왔고요. 비중은 5%밖에 안 가지고 계세요. 근데 질문이 특이하신 게 5,700원 매도 가능할지 너무나 짧게 지금 가격대를 잡으신 걸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할까요? 네, 김혜호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충분히 뭐 무조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예. 네, 그런 일들 그만큼 변수가 많은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쉽게 드리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시푸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산물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인플레이션의 관련주들이 지금 테마적으로 순환이 굉장히 많이 돌았잖아요. 뭐 사료, 곡물, 그리고 뭐 육계, 수산물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았는데 거기에 충실히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가총액도 딱 예쁘게 전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0억으로 딱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 이제 테마주의 이제 흐름을 제가 살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앞전에 지금 보시면 여기 매집을 한번 한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윗꼬리 크게 달고 한번 매집을 한번 진행을 했고요. 이 매집을 진행을 한 흔적을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매집 이후에 이제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관리하다가 결국에는 시간 좀 들여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때 이제 거래량 나올 때 이 이전에 이제 매집을 한 흔적이 있다면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고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한 이제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일단 거래량이 이때 상승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는 빠졌거든요. 근데 주가는 빠졌는데 거래량에 대한 이탈은 전혀 없어요.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 세력은 들어왔는데 지금 주가는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탈이 없다. 그럼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종목을 다시 올리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거래량을 또 한번 크게 터뜨리면서 주가를 한 번 더 크게 끌어올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지금 또 주가는 빠지는데 거래량 이탈은 전혀 없어요. 그럼 이건 한 번 더 올리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시세 분출하고 중요한 거는 이 세 번째 이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보시면 여기 지금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량이 터지는데 이 두 번째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 음봉이에요. 자, 이 말은 뭐다? 아, 세력이 지금부터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은 더 이상 보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를 이제 사조시푸드의 전반적인 이 거래량과 이제 세력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해석을 드린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께서 5,300원 매수가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익 중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5,700원에 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올 수 있는 확률은 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지금 위에 계신 위에 만약에 물량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는 좀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이 지금 나가고 있는 신호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좀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지금 5,7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자, 그 이유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질렌스키가 그 전쟁에 대한 장기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크림 만도까지 되찾을 거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지금 일단은 전쟁이 좀 더 장기화가 될 것 같고요. 그 장기화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순환매가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5,800원인가요? 5,800원까지 이제 찍었는데 한 번 더 이제 그 시세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특히 수산물에 대한 시세가 한번 짧게 나올 때 그때 빠르게 5,700원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조시푸드 빠르게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꼭 겟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HMM 한번 볼까요? 저희 대박장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세요. 31,840원이 정확한 진입가이시고 비중 10%입니다. 걱정이 되신다고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죠. 실적에 대한 뷰는 좋은데 무겁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고점이 48,000원인데 41% 가격 조정 나와 있습니다. 걱정을 좀 거두셔도 될지 신규 전문가님 봐주세요. HMM은 분명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올해 뭐 1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200%나 잘 나왔으니까 3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1년 전체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실적 전망 좋고, 뭐 PER 보니까 12개월 선행 PER이 뭐 그 1점 몇 배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 보이죠. 근데 이제 시장에 이제 투심이라는 게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이렇게 좋지만 내년에도 좋을까? 내후년에도 좋을까? 특히 이제 HMM이 이제 많이 올라왔던 이 물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종의 코로나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들 이제 시장에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 대란이 지금 현재까지 물론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물류 대란 자체가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해결이 되게 되면 과연 지금처럼 이런 이제 물류업체들이 이렇게 그 단가 높은 어떤 장사를 해낼 수가 있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에 주가도 또 너무나 그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실제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가죠. 외국인들은 오히려 좀 발을 좀 빼는 이제 형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쪽에 HMM이 실적 지금 상황 좋은 거는 굉장히 뭐 분명하지만, 또 내년 전망을 보게 되면은 올해의 실적이 보니까 한 60%, 내후년에는 올해 반토막, 이렇게 지금 전망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물류 대란이라는 것 자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풀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물류업체들 실적에만 기대가지고, 올해 실적에만 기대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표가 너무 많이 잡으시면 안 되고, 지금 그 매수가 부분이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채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렴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면 제 생각에는 HMM은 그렇게 매력을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가에 그냥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들을 좀 찾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주였죠. 왜냐하면 올해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이쪽에 실적이 성장할 거니까. 근데 지금은 성장주가 아니에요. 내년도 되게 되면 올해보다 실적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장주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MM까지 해서 또 오늘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 진짜 또 승부가 시작되는 게 내일부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라 가지고요.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김영우 전문가님.
네. 우선은 지금 내일장부터 보셔야 될 거는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결국에는 봐야겠죠. 지금 이 CPI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연준의 역할인데, 그 연준의 이제 역할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그 FOMC 회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물가는 현실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파월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이거를 묻어낼까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 파월의 입에 따라서 시장은 안도감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만약 예를 들면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발설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FOMC 회의 결과를 주목을 해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젤렌스키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 크림반도까지 되찾을 거야 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이 원자재에 대한 그런 순환매가 또 한 번 지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유가도 계속해서 120불 위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고, 거기 나머지 그런 원자재 가격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원자재 순환매가 지속이 될 거다. 즉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루하루 그런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가 바로 인플레이션 주도주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쟁 장기화, 그리고 지금 FOMC 회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런 물가가 높기 때문에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현금 비중은 좀 더 높여 나가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로는 저는 이제 UAM이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뉴스들이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시세를 또 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 방산이나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누리호 발사도 앞두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쟁 장기화가 된다면 이 우주항공과 같이 가는 섹터로서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내일장 신규 전문가님도 준비해 주세요. 네, 내일장 그냥 쉬시면 되고요. 지금 뭐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없죠. 글로벌 시장이 뭐 우리 시장 뭐 오늘 조금 오르고 아마 미국 시장 오늘 조금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거에 기대 가지고 이제는 매수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패턴상으로 뭐 쌍바닥 나오든지 뭐 다른 이제 신호가 좀 나오든지 좀 기다렸다가 주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요번 주 뭐 그 목요일이면 이제 FOMC 발표 있으니까 그때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좀 결정이 좀 될 것 같고, 좀 진짜 자이언트 스텝 하면은 한번 훅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고, 네. 또 만약 반등이 나오더라도 7월 달에 또 GDP 확정치 발표가 있잖아요, 미국 쪽에.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만약에 또 이제 역성장했다 이러면 또 이제 경기 침체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 보셔야 되겠고, 하지만 요번에 그 FOMC가 끝난 이후에는 급락을 하든 뭐 이제 좀 반등이 나오든 뭐 그 단기적으로는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 보시고, 지금은 관망하시면서 현금 보유. 만약에 코스피가 2,400 이하로 이제 훅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는 좀 사셔도 됩니다. 거기서는 진바닥이 제 생각에 2,300에서 400 사이에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좀 선량한 가격대를 또 얘기해 주셨는데, 2,400이 오면은 적금 매수하실 준비를 또 차근차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섣불리 움직일 만한 상황은 아니다. 보수적인 쪽으로 해서 내일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김영 전문가님은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오늘 시장도 그렇게 어제부터 이제 안 좋은데, 이러한 지금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후반에 이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선방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하락장이 저는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곧 갈놈은 간다. 그러한 이제 생각을 관점으로 봤을 때 그 갈놈이 누구인가,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바로 5시부터 시작되니까 빨리 김영호 전문가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둘셋 하나님께서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누판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다들 이런 심정으로 요즘에 어려운 길 걷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막막하다, 혼자 답이 안 나온다 하시면은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좀 의사소통해 보시면서 네, 쉬운 진단 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단 못 도와드린 분들 저희가 내일도 기회 넘겨드리니까 내일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저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 전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이어서 오늘 장은 저희 또 김민주 전문가님께서 복귀해 주시면서 내일 장까지 함께 해안 내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